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주목할 만한 글로벌 경제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OECD 3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회원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는 4월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후 발표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6.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선진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백신 보급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6.7%의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도 등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 성장률 전망이 다시 낮춰질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할 때 올해 2월의 산업 생산은 6.9%, 교역량은 5.4%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생산과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선진국은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는데요. 이렇게 풀린 자금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물가 불안과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행한 미국의 소비 지출과 저축률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양책이 시행될 때마다 소비보다는 저축률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대비해서 쓰라고 준 돈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막대한 저축액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폭발적인 보상 소비로 전환된다면 물가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보급이 확산되면서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과연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등으로 주춤할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정부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2,160조 원, 미국의 사회, 산업, 경제 등 제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542조 원, 미국의 육아와 교육 개선을 위해 2,000조 원 등 3월 이후에만 6,50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세법의 구멍을 메우는 정책 방향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잇따른 정책들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정책의 구조와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은 잠깐 불다 그칠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탄소 배출권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규제의 강화는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 우리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아일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3.4%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ICT, 생명과학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OECD 절반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CT 기업과 파이자, 머크 등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제약 바이오 관련 수요 증가로 이들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높은 경제 성장률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펼쳐야 할까요? 위기 대응과 사회 발전 공공재 투자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경쟁을 멈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요. 프랑스, 독일, IMF 등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G20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정한 최저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다소 불리한 디지털세 도입 논의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아일랜드, 몰타 등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워 기업을 유치해온 나라들은 이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움직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친환경 소비의 부상과 함께 채소, 채식주의와 경제의 의미를 합친 베지노믹스, 비그노믹스라는 합성어가 등장했는데요. 단순한 채식을 넘어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제품, 동물 실험으로 개발된 제품의 소비를 멈추려는 MZ세대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대체육 기업에 투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육류를 식물성 인공고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는데요. 식품 분야 외에도 동물 학대 없는 재료로 만든 패션, 동물 실험이나 동물성 원료 없는 화장품 등 여러 분야로 비거니즘 소비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은 연평균 9.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문화의 정착, 공유와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개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제품을 사지 않고 서비스를 정액제로 이용하는 소위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등의 유료 구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영화나 TV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생필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전제품과 자동차, 심지어는 항공기 엔진 등 산업용 제품까지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이윤과 같은 재무적 성과가 아니라 환경, 사회적 문제, 그리고 지배구조 건전성 등 소위 ESG 성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투자 자산은 2020년 40조 달러에서 10년 후인 2030년 후에는 130조 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에게 ESG 성과를 공시하고 관련 보고서 발간을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무의 하나겠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탄소 배출 제로화를 위한 RE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BMW의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등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조달을 약속했고, GM은 2035년까지 휘발유, 디젤 엔진 자동차 판매를 중지하고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부품 생산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성, LG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세계 각국도 휘발유차나 디젤차의 퇴출을 위한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기후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의 산업과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시각 세계 경제의 흐름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뛸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중부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소도시 크리제부치. 이곳에서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목표로 시민 참여 크라우드 펀딩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펼쳐졌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시내 개발센터의 건립과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크라우드 펀딩은 당초 목표액의 4배가 넘는 수준을 달성했고 지역의 활력도 불어넣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7.7톤의 탄소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소도시 성공 프로젝트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코페닐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된 폐기물 발전소 스키장, 부정적 이미지인 쓰레기 처리 시설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코페닐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 세계 최초 탄소 제로 도시 실현을 위한 단일 프로젝트로서는 코펜하겐의 최대 환경 프로젝트였습니다. 녹색 도시를 위한 코펜하겐의 도시개발 솔루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장률이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경제 봉쇄 조치로 선진국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세계 재정 적자는 2020년 11.8% 증가했고 국가 부채는 전 세계 GDP의 98%에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 대응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선진국의 재정 규모는 매우 확장된 반면 저소득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소폭 확장이 머물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은 보건 시스템, 가계 및 기업의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정책을 사용했고 저소득 국가들은 긴급 지출을 위해 다른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늘어난 세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2021년 재정 적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공공부채는 향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부분 공공지출은 투자가 아니라 비생산적인 지출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는 높아진 공공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경우 나타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재정운용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